이번에 배워볼 어휘는 번개 또는 전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전자입니다. 여기서 저는 전기, 자는 자식, 풀어서 이해하면 전기자식. 물리학 용어로서 음의 전기를 띠고 원자 핵의 주위에 있는 소립자를 의미합니다. 수소 원자는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산소 원자는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가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하면 바로 물 분자가 되고 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측 상단의 카드 영상을 보시면 주기율표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원자에서 떨어져 나와 이동할 수 있는데 구름에 모여 있는 수많은 전자가 대기를 통하여 한 번에 다른 구름이나 땅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번개라고 부릅니다. 우측 상단의 카드 영상을 보시면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는 화학적인 현상과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는 어떠한 원리로 동작하길래 전자레인지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가스레인지가 가스의 흐름을 조절하여 불을 발생시키듯이 전자레인지는 전자의 흐름을 조절하여 전자파를 발생시킵니다. 전자는 계속 방향을 바꾸어 흐르면 전자파를 발생시키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라는 의미로 전자파 또는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한번 왕복하여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길이가 길어지면 파장이 길어졌다고 하고 한번 왕복하여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길이가 짧아지면 파장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전자파는 다양하게 구분되어지는데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전자레인지를 영어로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 부릅니다. 전자레인지의 주파수는 2.45GHz이므로 1초에 24억 5천만 번이나 전자를 왕복시켜 1초에 24억 5천만 번의 전기장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 음극과 양극을 가지고 있는 물 분자는 전기장 방향에 따라
1초에 24억 5천만 번이나 방향을 바꾸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파 에너지를 흡수하여 물 분자가 미세하고 빠르게 진동하면 마찰열이 발생되고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음식물이 너무 많을 경우 전자파가 내부까지 전달되기 전에 전부 흡수되어 음식물 내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전자레인지가 음식물을 가열시키는 원리는 전기 에너지로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들어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진동하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전문 용어로 유전가열이라고 부릅니다. 전자파로 꿰어서 가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자파는 금속에 닿으면 왜 반사될까요? 금속에는 원자를 떠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파가 금속에 닿으면 금속의 자유전자가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전자파를 생성합니다. 금속을 지나서 만들어지는 전자파는 전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로 만들어져서 상쇄되어 없어지는 반면 반대편으로는 전자파가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금속은 전자파를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 문에 금속망이 있는 이유도 전자파를 반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전자파는 비금속 용기에 닿으면 왜 투과될까요? 비금속에는 원자를 떠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파가 비금속에 닿아도 전자는 원자에 붙어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전자파를 생성 못합니다. 특히 비금속 중에 유리나 플라스틱처럼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 고체이거나 기름 같은 비극성 분자는 분자의 움직임 없이 전자파를 투과만 시킵니다. 비금속 중에는 물처럼 극성인 분자만이 전자파를 투과시키면서 진동하고 전자파를 흡수하여 마찰열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물 분자가 고체 상태가 되면 육방격자 구조로 고정이 됩니다. 따라서 물 분자는
전자파에 따라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마찰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레인지로 냉동식품을 어떻게 해동하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 표면에는 상온에 녹아 액체가 된 물 분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겉에서부터 마찰열이 발생하여 얼음이 녹으면서 내부까지 마찰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자레인지가 사용하는 전자파인 마이크로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른 파장의 전자파에 대해서도 어휘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